네, 자, 코로나19 상황,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규 확진자 62만 1,328명, 이거 실화인가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 예측치는 훌쩍 뛰어넘은 규모인데 교수님 뭐 이 정도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 예측하셨습니까? 네, 뭐 확진이 되는, 그러니까 확인된 감염자가 이렇게 60만 명씩 생길 거라고는 저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크게 두 번의 방역 완화가 생기면서 애초에 그 예측했던 그 모델의 유행이 변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감염이 더 전파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하루에 나오는 상황이 됐고요. 예. 또 다른 요인은 신속 항원 검사 자체를 확진의 이제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숨겨질 수 있는 그런 확진자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역 완화가 좀 빠르게 전파되는 양상으로 변화를 시켰고 신속 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다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 정부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정점을 지나가는 중으로 판단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앞서 일평균 37만 명, 하루 최대 40만 명 중반대를 예측했었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점의 규모하고 기간도 좀 달라질 수 있어 보이는데요. 예, 전체적인 유행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정 수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유행이 잦아든 그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전체 인구의 적게는 10%, 많게는 20에서 30% 정도가 감염되면서 점차 유행이 잦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미 800만 이상이 감염이 된 그런 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유행이 잦아들 수 있을지를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 예. 문제는 정점의 기간이 줄어들지는 잘 확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행 기간은 줄어들겠지만 정점 기간이 줄어들어서 지금이 이제 유행이 꺾이는 기간이냐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실제 확진자가 일주일 이상 확실히 줄어들었을 때 유행이 정점이 지났구나라고 판단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확진자의 규모가 확실히 음. 줄어들고 일정 기간이 지속이 됐을 때 정점이 지났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주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인구 대비로 해도 뭐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 뭐 나라마다 유행의 시기가 다르다고 해도 상황이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지금 가장 챙겨야 될 건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위중증 환자 발생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또 네. 위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사망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월부터 5월까지 오미크론 유행 기간 동안에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망자가 더 많이 폭증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망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사회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어. 있는데 이제 네. 이렇게 되면 다른 질환의 중환자들도 사망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예. 점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의료 체계가 걱정인데 지금 교수님 계신 병원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병원이 26개의 중환자 병상하고 22개의 준중증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거의 자리가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사망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완화가 돼서 호전이 돼서 경증 병상으로 옮길 수 있는 환자가 나와야지만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저희 병원의 경우는 이제 산모의 그 감염된 산모분들의 출산을 돕고 있는데 이 출산의 요구가 많아서 다 그 수용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지금 사망자 관리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429명으로 지금 폭증한 상황인데 지금 현장에서 중증 환자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확산 규모에 따라서 이 정도 숫자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된 일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네. 전체 확진자의 15 내지 18% 정도가 나오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60만 명이라고 치면은 실제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나온 거거든요. 네. 여기서 0.1% 정도의 치명률을 보인다고 음, 하더라도 하루의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한 700명 이상의 이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산술 평균적인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확진자가 양산이 되고 그중에서도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환자들이 폭증하게 되면은 음, 사망자를 줄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렇다면은 치료제 수급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확진자 급증과 함께 팍스로비드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발생한 유통상의 문제일 뿐이다. 당국에서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팍스로비드 뭐 최대한 빨리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전해지는 약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제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증상이 시작되고 5일 이내에 투여를 해야지만 충분한 효과가 있고 또 예. 5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더 빠른 시간에 그 복용을 시작하셔야지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별로 이 그 재고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네. 번에 많은 양을 좀 공급해서 재고 관리가 좀 여유 있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적은 양으로 재고 관리가 되도록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품절 상황이 예. 지역에 따라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 좀 보완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배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그런 방역 완화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지금 유행의 진폭이 커지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저의 바람은 이 정점이 충분히 지났다고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돼서 방역 완화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유행 관리나 위중증 환자 관리 이 측면에서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그리고 어제 김부겸 총리가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자, 일단 이 1급 감염병의 의미는 뭐고요? 이 적절성 여부, 그리고 또 뭐가 달라지는지, 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그 작용할지 모르는 그런 그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감염병, 그래서 즉각적인 격리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들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다른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4급까지 나누고 있는데 네. 4급 감염병은 대표적인 게 인플루엔자가 되겠습니다. 독감이죠. 그러니까 격리를 꼭 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신고나 또 관리와 관련돼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의 질병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19는 치명률은 많이 낮아졌지만 고위험군에서의 치명률은 여전히 독감보다 높고 그리고 전파력이 독감에 비해서 거의 뭐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아, 4급 감염병으로 다루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지금 2급 정도로 다루어서 어, 격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고 그런 예. 상태에서 전체적인 중환자 병상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류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그 감염병이 또 1급 감염병에서 2급이나 4급으로 되면은 치료에 관련된 비용을 또 국민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특별한 그런 이 치료비와 관련돼서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확실히 그 보완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등급을 낮추었을 때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격리가 유지되는 2급 정도 분류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